결과적으로는 바이오는 모멘텀이 되게 중요해요. 시장에서 막 부각되기에는 지금 약간 존재감이 막 엄청나지 않다. LG전자도 삼성이 벌인 이제 가정용 로봇 시장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은 빛을 볼 수 있다. 빠지면 조금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좋게 보신 섹터가 반도체나 로봇이나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등이 있었는데 지금 또 시장에서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조방원은요? 뭐 일단은 저는 사실은 조선 방사는 조금 쉽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요새 갑자기 또 미국발 트럼프의 네, 트럼프의 방산 뭐 작년보다 50%더 하나 놀린다.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저는 방산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저는 근데 방산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는 우주항공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하나 에어로도 이제 하나그룹지가 진짜 작년부터 정말 최고의 히트작이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방산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다 뭐 나무랄 게 없고 최근에 또 하나그룹지 이슈도 붙으니까 이제 계속 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외에 방산 보면 이제 현대 로템이 조금 느리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는 약간 고점을 아직 못 넘었잖아요. 요즘에는 한국 항공우주가 또 그것도 우주항공이 붙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주항공이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LIG 넥슨도 약간 그쪽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게 붙은 것들이 더 강도가 세요. 근데 이것도 아직 고점 못 넘었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아직 못 올랐고 그래서 지금 가장 센 거는 하나 에어로랑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우주가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미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트렌드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조선주도 저는 조금 계속 그러니까 조선주가 추세를 강화시키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해서 박스권을 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지만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가세하면서 이쪽도 조선도 갑자기 방산이 되면서 방산이 되는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미국 쪽의 그런 함대 이런 쪽으로 관련되어서 이제 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엮여서 현대중공업이, 그죠?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미포랑 합병했으니까 그 뒤에 다시 가는데 역시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왔어요. 여기서 많이 빠져서 이렇게 계속 바닥을 쪘잖아요. 찍고 나서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느냐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인데 뭐 역시 하나오션 뭐 이런 게 좀 많이 가고 있고 방산에서는 최근에 하나 시스템 이게 완전 급등하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요새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쪽이 뭐냐 하면은 뭐가 조금 좋아지겠냐 하면은 뭐 현대건설기계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현대인프라코랑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이쪽도 그렇고 지금 현대건설 원전으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무게가 있는데 두산그룹주들은 약간 좀 묵직함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탄력적인 면이 없는데 약간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원전으로. 그다음에 요새 보면은 밥캣도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좋은 기업들인데 다 두산그룹주들은 무거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씩 얘도 좀 좋아지고 있고 요새 두산 퓨어셀도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사, 그룹사 안에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좀 지금은 좀 좋은 편이고 그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랑 엮여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불쌍한 기업이 이제 뭐 LG전자, LG그룹주도. LG전자 어때요? LG전자도 실적 때문에 LG전자에서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많이 올랐고 LG전자는 지금 조금 힘든데 약간 오늘 저는 약간 희망을 본 게 삼성전자가 가정용 로봇은 안 하겠대요. 그럼 이제 LG전자는 지금 약간 가정용 로봇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희망의 빛이 조금 오늘 21선 뚫으면서 생겼어요. 진짜 많이 못 오른 거죠. 그죠. 못 왔죠. 저는 여기서 10만 원 뚫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4분기 실적이 좀 미스가 났어요. 4분기 실적이 좀 미스가 나면서 못 갔는데 결과적으로 LG전자도 87,000원대에서 저점 찍고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이제 9만 원 정도만 강하게 안 이탈하면은 여기도 약간 희망의 빛을 조금씩은 왜냐면 로봇 섹터인데 못 갔고 전장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도 오늘 LG CNS가 급등했잖아요. LG CNS가 이제 국가대표 AI 되면서 급등을 한 것처럼 LG전자도 삼성이 벌인 이제 가정용 로봇 시장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은 빛을 볼 수 있다. 왜냐면 진짜 불쌍하지 않나요?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뭐 현대차의 이제 정의선 회장이나 뉴스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광모 회장 뉴스에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또 LG그룹주들은 뭔가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LG그룹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한 3, 4년 전에 LG전자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구광모 회장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LG그룹주들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업의 총수 오너의 성향이 되게 그 그룹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SK도 공격적인 M&A, 하나도 공격적인 M&A, 그죠? 현대차그룹주도 어차피 그렇죠. 다들 안 한다더면 이제 보스톤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돈 투자하면서 좋아진 부분이고, 삼성도 지금 계속 이제 인수하고 뭐 합병하고 이러면서 더 좋아지고, 뭔가 투자를 강력하게 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LG그룹, 특히 이제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LG그룹주들은 뭔가 시장에 각광받는 산업이 일단 없어. LG노텍도 좀 힘들고,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좀 바닥을 찍었고, LG화학도 이제 조금 좋아질 만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LG 지주회사 자체도 지금 힘이 없는 상태고, 제인스랑도 현대차랑 SK랑 삼성만 만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그 세 개 기업만 제대로 샀어도. 그때 그 깐부 회동했을 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여튼 구광모 회장은 방송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LG그룹주도 힘든데 근데 LG그룹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 갈 때 같이 가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기업 성향이 좀 중요하고 오너 성향이 좀 중요한데 약간 좀 이렇게 유교적인 회사에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공격보다는 약간 방어적인 기질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은데 약간 LG전자도 이제는 뭔가 좀 질러야 되지 않겠냐. 예전에 막 질르던 LG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꾸 지키려고만 하는 느낌? 네. 그렇긴 한데 이제는 좀 지를 때가 됐다. 주가를 지르는 게 아니라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그렇죠. 시장에서 원하는 뭔가를 LG전자도 좀 지를 때가 됐다. 그래서 약간 좀 뉘앙스, 뉴스가 좀 달라지는 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변화는 시도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서서히 좀 눈에는 좀 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네이버 카카오 차트 어때요? 사실 안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진짜 네이버 오늘 급락했잖아요. 아우, 급락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대표 AI에서 1차에서 탈락하면서 NC하고 네이버가 탈락을 했는데 근데 네이버는 이제 뭐 저 아까 오다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이제 네. 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데이터 뭐 그렇든 거.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깎여가지고서 탈락하고 지금 된 데가 SK텔레콤이랑 이제 LG CNS하고 업스테이지 이렇게 3개. 근데 이 2개가 다 죽은 건 아니고요. 2차에서 패자 부활전 같은 느낌에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이버든 어떤 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다시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차트나 한번 볼까요? 아까 시간 외에서 저는 사실 네이버, 이거는 뭐 기사회생 할 수 있다라면 지금의 탈팡 사태를 생각한다라면은 네이버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LG CNS는 갑자기 급등하고 그게 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여기 지금 아까 1,500원 끝났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9,000 얼마 뭐 이 정도 작년 7월부터 지금까 오른 게 하나도 없네요. 거의 코스닥이나 비슷한 작년 상태. 7월 때, 7월 때가 아마 거기에 네이버 출신의 AI 수석 임명되고 막 그때 한창 이제 할 때 좀 올랐던 사실 거. 네이버가 해줄 게 많아요. AI 쪽에서 보면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네. 로봇도 그렇고 기타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솔루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의 기대감이 근데 역시 여기도 좀 덩어리가 크다. 카카오도 등치가 비슷한가요? 크다. 근데 네이버는 저는 조정받으면 좋게 생각해요. 카카오는 그냥 잘 안 보는데 비슷하네요. 네. 카카오는 예전에 이제 자회사들 막 상장할 때 네. 그 가치 때문에 많이 갔었는데 알고 보면은 자회사들 다 상장시켜서 이제 껍데기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회사들 다 상장시키고. 그래서 아무튼 카카오도 여기 7만 원의 마의 벽이 이걸 뚫어야 뭔가 변화가 시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 수급도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지금 카카오 수급도 개인만 사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권 다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도 심지어 팔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를 맨날 복수한다고 사시는 분이 제 주변에 있어요. 왜 자꾸 그러시냐 했더니 복수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주식은 타이밍.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이버는 그나마 난데 오늘 이제 국가대표 AI 탈락했다고 해서 연기금이 판 것 같은데 2차 때는 동일선상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다시 한번 외국인은 샀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빠지면 조금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5조 클럽 입성 노리고 있다던데 실제 모멘텀과 금리나 기대감이 기다린 맞물린 바이오로직 투자 매력 등을 듣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어떤가요? 바이오는 뭐 일단 최근에 움직임만 봐서는 뭐 셀트리온이 미국의 릴리 공장 인수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바도 삼성바이오. 3반 차트 좋죠. 삼바는 지금 이거 좋아 보이는 건 그거잖아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랑 네. 기업 분할하면서 이제 튄 거고 이제 갑자기 이제 딱 튀어서 가고 계속 좋아요. 삼바도. 삼바 좋고 그다음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거가 약간 좀 삼바 대비해서 못 갔다. 뭐 요런 생각? 근데 사실 여기서 많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MSCI 지수가 보통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시총으로 봤을 때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다가 지금 옆으로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급도 조금 많이 쉬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에피스 홀딩스도 지금 65만 원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선이 잡혀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에피스 홀딩스도 조금 왜냐면 여기서 그때 소문이 나면서 거래가 확 실리면서 들어왔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삼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 상태가 되겠죠. 수급도 뭐 근데 삼바 거래량이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약간 큰 바이오들이 요새 조금 막 가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주는 정도? 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자마자 한미약품 급락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ABL 바이오, 뭐 리가캠 이런 애들도 다 빠지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이오는 모멘텀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 하나 이끌어주는 대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에 있는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막 부각되기에는 지금 약간 존재감이 막 엄청나지 않다. 로봇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처져 있지만 뭐 기업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추세 자체로서도 삼바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후발로는 나중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긴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금 한 5천만 있는 분이라면 좀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좀 오늘 이야기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뭐 못 먹어도 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뭐 반도체 로봇을 일정 부분 편입을 해야 되겠죠. 절반 정도는. 뭐 그렇지만 또 나머지 현금 부분은 그들에 비해서 이제 못 올라간 종목. 저 같으면 나머지는 뭐 한 절반 정도씩 많이 빠진 바이오랑 2차전지 쪽을 조금 실어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이제 4,700~800까지 왔는데 시장의 가열 지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전에 코로나 폭락하고 3,000 얼마 때까지 갔을 때 그때 막 가열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막 지금은 막 하다가 개인은 못 따라 팔고 하는데 막 그냥 지수가 오르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막 사려고 막 하는 분위기 있는데 뭔가 이 포모 현상이 있을 텐데 시장 전체에 뻗친 포모 심리가 그게 달했을 때 고점 신호 좀 포착하는 뭐 기준이나 뭐 시그널이나 뭐 있을까요? 뭐 언젠가는 또 이게 뭐 지수가 뭐 5점 6점 만 뭐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요. 포모라고 하기까진 그렇지만 제 고객분들 보면은 대체로 야 다른 거 사지 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만 사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거 하면 잘 가니까. 네, 작은 거 사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고 새로 좀 자금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대체로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 위주로만 매매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2차전지가 엄청 핫했을 때 2차전지 종목 사달라고 할 때랑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2차전지들은 실적보다는 계약. 물론 실적도 좀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만은 계약이라든지 뭐 미국에 공장 지었다 뭐 무슨 메가다 계약했다 막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막 역산해가지고 실적 역산해가지고서 이제 했던 분이고 이제 그건 공장을 지어야 됐던 부분이었고 지금 반도체 실적 나오니까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막 찍히니까.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은 찍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공장을 증설하고 짓고 나면은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일정 부분 완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좀 느슨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랑 약간 다른 건 뭐냐면 그때 시장은 약간 2차전지 쏠림이 심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걸 뭐라 그럴까? 유동성의 힘. 그때도 뭐 물론 유동성의 힘이 있었지만 그때도 2차전지만 갔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없으면 포모 현상이 심하게 왔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없으면 포모 현상 오잖아요. 근데 그때 2차전지들이 코스피에서 이끌었을 때랑 지금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약간 대통령의 성격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그때도 약간 바이든의 성향이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트럼프의 성향이 가미되고 있는 상태라서 어디선가는 분명히 고점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생각도 상당히 심한데 일단은 지금 아직 유동성이 어디선가 회수될 것 같은 기미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캐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기미가 왜냐면 2차전지 전기차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 캐즘 현상들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는 아직 그런 현상은 좀 사실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은 캐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의 이제 금리 상태하고 유동성 상태 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반도체, 로봇 이쪽은 산업적인 부분, AR을 기반으로 한 산업적인 공격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약간 사이클이 변형되는 상황이 나오려면은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뭐 이렇게 약간 소프트하게 랜딩을 못하고 하드하게 랜딩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달러나 뭐 원화 가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시장에서 그로 인해서 뭔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유동성 축소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시장이 좀 리스크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뭐 순환매. 근데 저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근데 그 느낌을 예전에 받았어요. 에코프로가 예전에 네. 엄청나게 날아갔잖아요. 네. 그때 에코프로가 장중에 엄청 빠지면 오후에 다 올려놨었거든요. 빠지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또 올라오고. 지금 삼성전자 그렇다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가 그런 현상이에요. 빠지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또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에코프로 좀 빠지나요? 나중에? 그거는 알 수 없죠.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뉘앙스를 말씀드리자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시가총액 비중은 그들과는 좀 다르다. 알죠. 이미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완성되고 나면 네. 그 그레이드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몸집이 커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빠져도 옛날처럼 망하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져도 일정 부분 밴드 안에는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 심리 이런 부분들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꺾이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옅어지는 시점, 이때가 그냥 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을 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갑자기 한 30-40%씩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려면 뭔가 뭐 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들은 베이스로 이제 기본을 깔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종목들이 해결해줘야 되는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만큼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하고서 좀 시장을 대하고, 지금의 뭐 미국 시장을 이끄는 뭐 구글이나 네. 뭐 MS나 아마존이나 뭐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그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좀 해줄 수 있겠다 한국 시장에서, 이런 생각. 다만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사이클이 지나면 좀 슬로우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2분기 때부터 조심해야 한다고요? 저는 뭐 1분기 중에 느낌적인 느낌의 고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근데 다들 2분기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고 2분기 실적까지 뭐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강한데, 뭐 항상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미리 좀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하니까 제가 한 2분기부터 준비한다 그러면 나는 1분기부터 준비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시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국내 지방선거가 네. 6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좀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증시가 너무 좋지만 앞으로 또 조만간 조심해야 될 구간도 온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2월에 또 박지 부장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담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박지 부장님이었습니다. 시간과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